네. 네. 여러분 이 와중에 좋아요 왜 안 누르세요? 제가 2억 원만 맡기시면 한 달에 500만 원씩 450만 원씩 돌려드릴 수 있는데 왜 안 누르십니까? 저 그 배추밭 어딘지 꼭 한번 꼭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퇴직금 사기 이런 그 멘트 아니냐? 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야.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250만 원씩 나옵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한 달에 250만 원이 어디에요? 소득이 없을 때 250만 원 하는 거 정말 큰 거잖아요. 이렇게 맡겼다가 무슨 산양삼이네 뭐 크릴오일 뭐 막 있잖아요. 지금 뭐 문정부 때 무슨- 옵티머스, 라인펀드 네. 전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을 정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보내라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이런 투자의 기재, 조지 소로스도 울고 네. 갈 만한 투자의 워렌 버핏도 형님 할 만한 이런 투자의 기재. 투자의 기재는 네. 강신성 씨를 보내야 돼요. 아 그러네. 지금 아까 우리 오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네. 강신성 씨는 저기 뭡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내고 네. 김민석 후보는 네. 농림부 장관을 보내라. 아 배추농사에 그러네. 조예가 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농림축산부 장관을 지금 송미령 아니랄까요. 이 늘 배추농사 지금- 전문가를 보내야 된다니까요. 유임을 시켰다 이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봐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말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실용주의적인 인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송미령을 누가 임명했느냐? 윤석열이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송미령을 유임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근데 반대로 이 인사 꼬로만데라고 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꼬로만데라고 보는 축은 두 축입니다. 한 축은 네. 송미령의 배신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예. 하나는 송미령을 통해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흔들려는 의도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또 한 축이 있어요. 그 두 지자체- 축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봅시다. 지자체 선거까지가 네. 나오면서 전 약간 제가 좀 너무 단편적이었다 생각해요. 네. 전 송미령 장관 나오자마자 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거부권 1호가 거부권 맨날 했던 그 행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양곡관리법이었어요. 네. 양곡관리법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 마지막까지 거부했거든요. 양곡관리법은 사실은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보조금으로 시장에서 먹지 않는 쌀을 계속 생산해내게 하는 맞습니다. 정말 농업을 망치는 법입니다. 지금 거기에 예. 대해서 보수 내에서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네. 이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그 농촌으로 네. 뭐 외국 해외 인구들 해외 주민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양곡관리법을 거부할 때 가장 앞에 나서서 막았던 사람이 바로 송미령 우리 그 농림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농망법이라고 자기가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농촌 망치는 법이다 네. 해서 송미령 장관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농수산위 그 국회의원들한테나 네. 그다음에 농민단체 엄청 사람들한테는 당했어요. 원수입니다. 원수. 네. 네. 양곡관리법을 그런데 왜 원수라고 하느냐? 이 송미령 장관이 평생 농촌경제연구원에만 있었어요. 네. 농촌경제연구원에 있었고 농촌연구 전문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벽한 논리로 양곡관리법은 안 된다. 네. 라고 논리를 세워서 막으니까 저거만 없으면 되는데 네. 이렇게 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짜잔 다시 나타나니까 어저께 유임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거 이상한데 이게 왜 이러지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 얘기 뭐냐면은 이 송미령 씨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날. 12월 3일 날 계엄 관련해서 한밤중에 국무위원들을 불렀을 때 그때 참석했던 사람인데 허겁지겁 갔던 사람이 한 명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런데 이후에 이 송 장관이 가장 이 계엄 관련한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각종 그 일종의 얘기들을 가장 많이 했었던 사람이다. 즉 민주당에게 가장 유리한 증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저 기순자는 기순자 살려줍시다 라고 해서 지금 기순자의 대표로 살려줬다
하는 얘기가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송 장관은 네. 본인이 국회 같은 데 나와서 네. 그 얘기도 했었어요. 네. 뭐 내가 거수기로 간 것 같아서 아마 네. 대놓고 네. 사실 맞습니다. 비신을 했었어요. 네. 나를 그 뭐 거수기처럼 그날 그 국무회의 부른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개인의 이제 소신 발표인데 근데 그거 말고 또 딴 얘기를 해줬다 하는 설도 막 있어요. 네, 그냥 검찰 지금 네. 내란 특검이 네. 아니라 특검 전에 지금 검찰 조사 네. 지금 뭐 한덕수 총리 네. 뭐 그다음에 저 최상목 다 부총리 이제 갔었죠. 다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일부는 출국 금지까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수사를 할 때 누군가 한 명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네.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렇죠. 따로 해놓고 네. 저 사람 저런데 이것만 하면 너가 살 수 있는데 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뭔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네. 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솔솔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저께 제가 이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과 네. 이제 잠깐 이제 어떻게 뵙게 네. 됐는데 그분 얘기가 송미령 요 유임은 이거 내년 지선을 보는 일종의 이관계. 저 아침에 우리 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잠깐 네. 얘기 그 얘기 듣고 저띵 했습니다. 네. 야, 역시 정치인이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송미령을 봐라 넘어오니까 좋지 않냐 이 얘기인 거죠. 이게 즉 무슨 진짜, 소리냐면은 지역에서 지지율이 탄탄한 그 지자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나는 국민의힘 요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면 나는 내년에도 나는 찍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뭐 나는 저 사람이 민주당인지 무슨 당인지는 잘 몰라. 그냥 하여튼 저 사람이 우리 동네는 제일 잘 살게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자, 귀순하세요. 귀순하신 우리가 더 잘 모셔드릴게. 그래서 지금 내년 지선에서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큼직한 덩어리의 인물들이 저 생각해보니까 내란당에 못 있겠어요. 저 그냥 민주당으로 갈래요라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이제 정말 지선은 정말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폭망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우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진짜 생각하고 네. 그렇게 썼을까? 네.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민주당만도 네. 사실은 저 정권을 잡았으니까 네. 내가 농림부 장관 하겠다고 줄 선 사람이 한다선 될 거예요. 300m 될 것 같아. 그런 입장에서 뭐시오? 네. 지금 뭐시오? 죽 써서 개 주는겨? 네. 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전임 정부 국무위원 농림부 장관을 네.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네. 앞에 나와가지고 판판이 우리랑 싸웠던 사람이 농림부 장관을 한다고? 이보시오. 양곡관리법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양국관리법을 이 송미령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나 진짜- 전문가적 소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장관 자리가 엄청 좋은가 봐요. 자기의 평생 연구한 결과나 이런 거를 그냥 한몫에 뒤집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람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보수 신문에서도 예. 글발을 날릴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냥 좌파 신문에 갔을 때도 그 정도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 근데 지금 우리 네. 지인님 올려주셨는데 네, 아닙니다. 이거는 보여주기식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초반에 보여주식 임명이고 결국 버릴 겁니다. 당연히 버리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저 독자님 지적이 진짜 맞는 건데 근데 버릴 때 언제 버리냐. 그다음에 이 사람을 나는 유임시킨다. 이거를 어떤 카드로 써먹어서 몇 명을 또 흔들어 놓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효과는 저는 내년 지방자치제까지 가야지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가야지 완벽하게 네. 입법, 행정, 사법의 지방 정부까지 네. 완벽한 장악을 꿈꾸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생각도 합니다. 지금 예. 농민단체는 난리 났어요. 지금 남태령으로 그때 계엄 때 남태령에 트랙터 몰고 온 거 기억 안 나냐? 우리 지금 이번에는 이 장관 때문에 이게 지금 트랙터 몰고 지금 투쟁에
광장으로 지금 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말만 절대 안 옵니다. 제 생각했을 때 네, 절대 안 올 거예요. 네, 지금 절대 안 옵니다. 예, 절대 네. 안 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트랙터로 이렇게 동원됐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농민이냐에 대한 물론 맞습니다. 명목상 농민 정치단체들인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만 정말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뭐 정치 시위꾼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뭐 실제 농사를 짓더라도 정치적 지향성이 이제 강한 분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정말 트랙터를 몰고 와서 송미령 반대 시위를 하냐? 에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예. 한다고 봅니다. 참 많은 상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불감증이란 말이 네. 오늘 남습니다. 네. 이 정말로 파도 계속 돈이 나오는 파파돈 김민석 네. 총리 후보에 대해서 국회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이렇게 불감증에 걸려버리면 맞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는 사회가 정말로 부패 무감한 사회가 돼버렸을 때 네. 어떻게 될지 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면은 사실은 정말 부패 및 또 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사실은 뭐 그 상황만으로 네. 우리나라의 도덕 지수에 관한 의문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내일도 오늘도 열리고 있죠. 김민석 후보 네. 청문회.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청문회도 지켜보고 네. 과연 지금 저희가 던져드린 의문이 오늘 청문회에서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네.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2억 투자해서 월 450만 원 수익을 창출해내는 데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전 도저히 이게 월 450만 원을 월세로 받는 아파트 있잖아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아파트로 만약에 부동산으로 그런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한 20억은 되는 아파트 야. 혹은 30억 되는 아파트가 월세가 뭐 450만 원, 5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것도 뭐 보증금 뭐 한 1,000만 원 내지는 뭐 2천만 원 깔고.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전세금 2억으로 이 정도 수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네요. 예. 전세 2억으로. 예. 그러니까 아파트로 한다면 월세 25만 원밖에 못 받는데 네. 45만 원 기껏해야. 아니 2억짜리 집을 월세를 얼마를 받겠어요? 2억짜리 집 내놓으면은 월세 30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10배를 받네요. 네. 진짜 대박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부끄러움도 없이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네. 언론은 또 그걸 써주고 네. 참 정치인 말이라고 해서 그냥 거짓말인 것 예. 같은데 이럴 때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 지금 꾹TV님이 조현은 1억 넣고 11억 벌었어요. 물론 이것도 놀라운 투자입니다만 네. 그렇죠. 1억짜리 무슨 땅을 한남동에 있는 땅을 공유 지분을 사갖고 그랬다고 20몇 합니다. 평 사갖고 그게 나중에 11억 됐다. 이것도 저는 놀랍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2억을 투자해서 월 450만 원 따박따박 받는 게 저는 더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이런 투자라고 해서 들어가면 다 사기예요. 그렇죠. 퇴직금 사기라는 게 다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1억만 넣으시면 여러분들 한 달에 200만 원씩 따박따박 돌려드립니다. 2억만 3억 넣으면은 1년에 뭐 네.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돌려드립니다. 이게 다 사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정말 자주 발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좀 맞네요. 우리 소금쟁이 오늘 이거 조만간 배추 밭대기 사기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보셨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네. 배추밭 투자하면 돈 남습니다. 네. 저희도 똑같은 겁니다라고 할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야,